우리가 봄을 피해갈 수 없듯이 이 시대 정신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봄이 되면 그 기후에 맞게 옷차림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아줌마처럼 아무리 비싼 미국 코트를 입고 있어도 봄에 저러고 다녀보세요. 지금 개나리 저렇게 피어 있는데, 저 미국 코트 저렇게 입고 다녀보세요. 내 거는 뭐 얼마짜리고, 어느 메이커고.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또라이라고 그러지. 그건 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뭐 옷감의 그 질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계절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계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문화의 시대라는 거는 차이를 존중하는 시대고, 그래야 이 세계가 어떤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연처럼 어떤 이상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인식을 개조를 시켜야 돼요. 지금의 그 힘 중심의, 권력 중심의 이런 인식을 바꿔놔야 되는데 저절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 봄이 돼야 꽃이 피는 것이지 겨울에는 아무리 해도 꽃이 안 피운다니까요. 특히 이 예술에서는 이 포스트 모던을 모르고서는 현대적인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포스트 모던을 공부하지 않고 동시대 예술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구두 신고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 시대 정신에 대한 해석이 없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과거 예술이 시대적인 제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그거는 알겠죠. 그죠? 과거 구석기 시대에는 뭐 주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했다든지, 뭐 고전주의 시대에는 미를 위해서 그 예술을 했다든지, 모더니즘 시대에는 또 뭐 자율성을 위해서 했다든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예술에 대한 해석이 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시대에는 또 동시대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양식이, 패션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해석이 없이 어떻게 현대미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동시대에 산다고 해가지고 현대미술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의식이 고전주의 시대로 가 있으면은 그게 고전주의 작품이고, 모던 시대에 가 있으면 그게 모더니즘 작품이고 그런 거죠. 컨템포러리 시대를 산다는 거는 이 컨템포러리 아트를 해야 요즘 사람의 예술인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 누군지 압니까? 저 사람이 일본 그 군인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다가 필리핀 쪽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무려 30년간 정글에 숨어 지낸 그 일본 패잔병입니다. 그게 오노다라는 분인데 뭐 일본 제국군의 정보 장교였다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끝끝내 30년 가까이 투쟁을 하면서 또 정글에서 혼자 지낸 거죠.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설득을 하려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뭐 녹음을 틀어주고 해도 그걸 안 믿어요. 스피커 방송을 하고 전단지를 뿌려서 항복을 권유했지만 그걸 안 믿는 거죠. 자신의 직속 상관이 와가지고 항복 명령을 해야 항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일본에 있던 그 상관을 직접 그 항복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밀림에서 겨우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군복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라고요. 1974년인가 뭐 그때 나왔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이 시대가 바뀌어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던이 뭐 한참 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절정에 저런 개나리 꽃핀 것처럼 꽃 피어 있어도 겨울이라고 자기는 믿어요. 그리고 미국 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자꾸 그걸 방어로 하려고 그래. 방어.
모더니즘의 한계가 없다면은 왜 포스트 모던이 생겨났겠어요? 모든 사조나 이념은 한계를 갖게 돼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발화가 됐다가 서서히 확산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은 약해지는 거고, 그럴 때 새로운 지배종이 나타나가지고 그 흐름을 바꿔놓는 거라고요. 이게 순리라고요. 역사의 순리고 계절의 순리고,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것도 질만 따지고 있지 말고, 해체를 한다는 거는 해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뭐 비가 새고 그 문제가 있으니까 해체를 하는 거죠. 해체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해체를 두려워하면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죠? 꼭 그렇게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노인들이 그렇죠. 나이 드신 노인들이 귀찮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그걸 하냐. 응? 그 해체의 때를 놓치면은요, 이 무너져 죽을 수가 있어요. 응? 이 때가 되면은 다 이 모든 건 해체를 해야 되고요.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고도 해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체가. 응? 그걸 해체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응? 그것이 나의 유일한 나를 지탱하는 자존감이고 자존심인데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체. 그 해체시키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걸 지을 수 있는 그 터전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해체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오해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수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판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개혁을 두려워하는 기득권자들은 그런 핵심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이 권위로 짓누르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